그 지금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들이 150명이 지금 떨고 있다. 이 소식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창수 서울지검장, 그다음에 조상원 서울지검 4차장 동반 사표 냈습니다. 왜 냈을까? 어제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사표 안 내고 있어 봐야 지금 정권 바뀌면 수사한다 그러고 난리가 날 텐데 그쵸. 벌써 어저께도 민주당에서 그냥 사표 내고 나가게 두지 않겠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권 바뀌어서 수사 대상이 감찰 대상이나 수사 예. 대상이 되어버리면 네. 일단 그냥 순전히 개인의 이익에서 입장이하면은 저희 사표가 안 되죠. 네. 사표도 못 내고 그쵸. 그다음에 그 감찰이나 수사를 네. 받고 난 다음에 예. 공직자 신분으로서 수사 받고 나가게 되면은 네. 5년인가 변호사 개업도 못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빨리 민간인 신분이 되는 게 네. 개인적으로도 맞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그 한다는 무엇보다 거예요. 그 수사를 하면 그 불려다니는 수모가 장난이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제 김종민 네. 의원은 나가봐 니들 나가봐야 우린 그럼요. 그 특검법 만들어서 나가든 말든 다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후보가 계속 나는 통합한다, 나는 보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재명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김종민이 이재명은 보복하지 않고 심판합니다. 내란 세력 심판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우리 이재명 후보는 보복하는 이런 쪼잔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판자이시지. 보복은 그나마 비슷한 사람들끼리 네. 하는 거라면 네. 아 그러네요. 보복은 비슷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네. 심판은 한 레벨이 올라가야지 심판을 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심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란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예리하십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여러 번 잘 해보는 노하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재명 되면 복수할 거야 무서워라는 사람들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저는 보복하지 복수 안 않습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심판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혹시 지금 요즘 제명학 하세요? 이재명에 대한 분석이 정말 날카로우신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지켜와봤잖아요 그분을. 자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그다음에 성남 FC, 예.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이중교사, 그다음에 경기도 법화 유용 의혹. 자 지금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8개 사건, 12개 혐의. 지금 5개 재판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사가 많이 동원이 됐겠죠.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자 여기에 150명의 검사들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 검사들이 지금 떨고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 저렇게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마치 저 사람이 룸사롱에서 엄청 처음에 거의 템프로를 템프로다라고 해서 유튜브 그 민주당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막 많이 돌렸었잖아요. 지금 그쵸? 조작 영상까지 나오죠. 네. 모 유튜버에서는 그 룸사롱 홍보 영상을 갖다 놓고 그렇죠. 이게 지기현입니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런 가짜 뉴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판사들이나 검사들한테 무슨 교훈을 준다? 이재명을 건드리면 너는 물론이려니와 한 집안이 박살이 난다 하는 지금 교훈을 지금 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만약에 제가 검사면 네. 예를 들어서 정치인 수사 이제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인 숫자 뭐 여든 야든 네. 정치인 수사하면은 진짜 가정이 그냥 멸문지화를 당하든지 당연합니다. 이런 그 각오를 예. 하지 않으면 그쵸. 안 하는 식의 그러니까 결국 입법부가 검찰을 맨날 뭐 검찰 독재다 검수 완박이다 구호처럼 하더니 그 진짜 몇 년 만에 진짜 검찰이 그냥 거의 이제 무방비 상태로 그쵸. 검찰을 무장 해제시키기 해제시키는 직전까지 지금 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그것도 무슨 검찰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수사가 가혹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표적하니까 결국 교훈은 뭡니까? 이재명을 기소하면 이재명에게 유죄를 주면 큰일 난다 하는 근데 이런 교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잠깐 말씀하신 동안 찾아보니까 전국 검찰 숫자가 한 2,000명 되나 봐요. 2,000명 되는데 지금 연인으로 했다고 해도 150명이니까 사건이 100개잖아. 사건이 5개잖아요. 네. 사건이 5개에 뭐 차장 검사, 뭐 부장 검사 있고 밑에 일반 검사들 이렇게 합치면은 대충 사건 하나당
이게 한 10명 정도 검사가 있고 그리고 그게 지금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이라 하다가 또 이제 인사이동 나서 네. 가고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은 네. 한 번이라도 이재명 관련 뭐 대장동이니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수사를 건드려 본 사람이 15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150명이면 전체 검찰 인력의 거의 7, 8% 거의 10% 가까운 사람들이 속아내질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정치 사건을 다뤘던 검사라면 네. 그 조직에서 엘리트일 거거든요. 그렇죠. 엘리트 검사들을 요렇게 속아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검찰의 수사 능력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또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조직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 안에서 추세나 이런 거를 두고 쟤 그거 수사했대요라고 하면서 서로 음해와 막 이런 것들이 막 판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직이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에 또 빠질 가능성도 사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모든 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네. 결국 피해는 네. 전 지금도 이미 검수완박 이후로 각종 사건 처리가 너무 늘어지고 맞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들 경찰에서 감당이 불감당의 사건들 많아지면서 결국 일반 국민들 민생 피해로 돌아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연관성을 누가 정밀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마약 사범들 그리고 이른바 그 사기 사건들 우리는 그러니까 이른바 사기의 그 왕국이죠. 펀드 사기의 사기들 왕국. 그런 네.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조폭들 검찰을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두고 오히려 검찰을 위축시키니까 결국 이 모든 피해는 민생에서 국민들 피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 돈만 퍼준다 정치 그러고, 노름에. 네, 돈만 퍼준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자기 검사들한테 자기 네. 수사한 검사들한테 보복하고 응징하겠다는 과정에서 결국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것들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 검찰을 해체하려고 그러고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있고 판사를 위협하고 있는 여기에 지금 저는 선거에 초점이 상당 부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이슈 행태에 대해서. 네, 행태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저께 영화 보신 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영화를 관람을 했죠. 좀 김상돈 이영돈 PD죠? PD가 만든 예. 그러니까 이영돈 PD가 제작하고 이영돈 PD는 유튜브도 있는데 그 전한길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네. 제작에 나섰죠. 네. 그래서 어저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왼쪽에는 전한길 강사, 오른쪽에는 이영돈 PD 네. 사이에 이제 영화 관람하는 모습이 예. 곳곳에서 이제 많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과정에서- 나온 댓글이 그거였어요. 야, 윤석열 대통령 정말 이재명하고 무슨 미략을 맺은 거 아니냐. 혹은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만들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이재명 전 대통령이 정말 이재명을 정말 돕기로 작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저 조경태 의원이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자청하는 거냐? 네.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그리고 이번 이 선거 다큐가 나온 시점이 지금 이번 주말에 사전 투표 있잖아요. 네. 사전 투표를 앞두고 또 이제 그 투표율만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충분히 선거라는 거는 결국은 양 진영의 확고한 지지자들 외에 부동층을 얼마나 흡수해 오느냐. 맞습니다. 결국 어떻게 50%를 넘기느냐. 결국 어떻게 상대보다 0.1%라도 더 가져오느냐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영화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짐작을 못하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원망스러웠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굉장히 원망스러웠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오늘 아침에 보고 정말 혐오스러웠던 사람이 김대남 씨입니다. 김대남 기억나십니까? 김대남 그 저기 청와대 행정관이었죠. 서울의 소리하고 행정관이 넘었죠. 예. 서울의 소리랑 통화하면서
야, 니들이 이번에 그거 하나 터뜨려 주면 네. 우리 저기 여사님이 좋아하실 거야. 한동훈 너무 싸가지 없잖아. 네. 지 누구 때문에 출세했는데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비 이용해서 개인 이미지 그거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거 니네가 빨리 퍼뜨려서 한동훈 좀 꼭 낙마시켜줘라고 얘기했었던 그 김대남. 자, 그 저분이 김대남 그러니까 행정관이었는데요. 예. 저 김대남 행정관이 그 동안에 이제 야인으로 있다가 민주당 쪽으로 가서 뭐 구청장 같은 거라도 한번 하면 좋지 뭐 이런 말 했던 것까지 그런 제가 말까지 나왔었죠. 했었어요. 나왔는데 이번에 어저께 이 사람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본부의 네. 그 국민참여본부 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으로 합류했다라고 네. 민주당에서 어저께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라고 네. 어저께 MBC가 보도를 했고요. 김대남 행정관은 어저께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동안 어딘 진짜 골 때려요. 네, 제가 그동안 네.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 자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만드는데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이 왔어. 계속 그동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를 관람하는 걸 보고 야 이건 정말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합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 이게 가세요. 어제 아침이에요. 네. 어제 아침. 잘 어제 가세요라고 오후. 했어요. 예, 네.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하루 만에 입장문을 이번에 냈습니다. 본인은 깊은 숙고 끝에 민주당 중앙선대위 참여 결정을 공식 철회합니다. 저는 진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이제는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지도자에게 힘이 모이길 바랍니다. 라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나타난 국민 통합에 대한 당락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에 이유. 깊은 실망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며 조용히 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정말 제가 김문수 후보 캠프면 됐어 당신 지지는 필요 없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재명 후보 계속 지지하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지지하세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게 말입니다. 이 지금 김대남 주장은 민주당에서 나한테 콜이 왔다라는 거고 일단 민주당에 입당은 하지 않고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야. 김대남이 자기가 먼저 민주당 돕겠다고 연락 왔던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김대남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저 다큐멘터리 관람을 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몇 시간 만에 민주당 일각에서 국민 통합에 대한 당락적이고 냉소적인 태도가 또 드러났어 몇 시간 만에. 그래서 간다. 몰랐나 봐요. 몰랐나 봐요. 자, 그래서 그냥 내일은 또 이준석 후보 지지하나요? 그러니까 1, 2, 4 뭐 이렇게 순서 돌아가면서 하시나요? 야 참 정말 저는 진짜 이거를 사실 이런 보면서 분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는데. 아니 근데 이걸 저는 굳이 솔직히 말하면 이딴 인간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김문수 후보한테는 마이너스예요. 참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지가 뭔데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까? 자, 김왕진님이 정확하게 네. 판단을 해주셨네요. 양쪽 간 보다가 팽당했구나. 맞습니다. 양쪽에서 다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이거는 정말로 이 사람이 양쪽에다가 이런저런 거 해놓고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나 민주당에다가 나 어디 가서 폭로하고 그냥 강서구청장 같은 거 한다 그랬나? 어디 영등포구청장 하나 가면 영등포구청장?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그런 자리만 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요즘 이 정치판을 보면 원래 이제 정치의 계절에 정치에 대한 환멸이 많이 들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인간들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야 진짜 토 나오려 그런다 하는 느낌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지 오히려 우리 정치가 제대로 된 정치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참
많은 일반 국민들도 환멸을 느끼는 이런 행태들이 네. 선거 때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극대화시켜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요런 상황인데 이제 이 양쪽에서는 뭐 선거운동을 갖고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특히 요즘에 네. 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재밌는 순간이 있는데요. 네. 저보다 훨씬 젊은 후배가 선배 이거 보셨어요 하면서 사진을 하나 떡 보냅니다. 어떤 사진이었냐면 김문수 설란영 부부의 결혼 사진이었거든요. 저거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되게 내 인생의 순간. 네. 여기 TV조선에서 그 후보자 경선 후보 토론회 할 때도 그 이재명 그 김문수 후보가 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뽑았던 그 사진인데 네. 약간 저 뽀샵을 낸 것 같은데. 저기 웃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약간 뽀샵했나? 아, 그러니까 옛날 사진을 뽀샵보다 옛날 사진을 그냥 흑백이었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때 또 흑백 말고 저 사진이 또 있어요. 저 있어요? 입 담은 아. 사진도 있고. 근데 저 사진을 보면서 자기네끼리 설란영이 되게 멋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좀 멋있죠. 그 시절에 네. 저는 진짜 설란영 네. 때 우리 박은재 인터뷰도 다시 읽어보고 했는데 네. 그 시절에 그러니까 전남 순천에서 네. 여고생이 이제 대입 재수생이 돼가지고 네. 서울 올라와서 재수하다가 네. 또 뭐 고대 국문과를 목표로 하다가 문학 소녀였는데 계속 떨어져서 떨어지다가 공장에 취업을 해서 세진전자. 네. 그래서 일하다가 어떤 그러니까 이념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네. 생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절에 예. 노동운동을 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가 되게 저는 어떤 뭐런 느낌이 들었냐면은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투신기보다도 네. 더 절절하게 진정성 있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저거 보면서 저는 사실 무표정하게 입 담은 사진만 봤었거든요. 저도 그 사진만 봤어요. 근데 저런 웃는 사진이 있어갖고 야 이 사진 이거 맞냐 이런데 119 일단 한번 받아왔는데 그 후배가 저한테 하여튼 보내줬어요. 저는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저거 예. 약간 그러니까 예.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예. 사진 잘 만지잖아요. 예. 그래서 웃는 걸로 바꿨나? 김문수 후보랑 설란영 씨, 부인 설란영 씨의 예. 모습을 예. 그 일종 AI로 네, 약간 네, 바꾼 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김문수 후보도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 사진은 못 봤는데 나는 무표정한 사진만 봤는데 하면서 저 사진을 보내줬는데 예. 자 저게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희도 한번 계속 앞으로 추적을 해보겠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네. 저도 봐가지고 기억에는 파리쿡이라고 네. 하는 사이트 있습니다. 예, 예. 여성들 많이 네. 옛날 저는 이걸 2008년도 광우병 때 그때부터 많이 그렇죠.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예. 당시 광우병 때 막 집회 나가 동료였는데 벌써 그게 20년이 다 돼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네. 여기서 설란영 씨에 대한 평가가 괜찮아요. 파리쿡이 과거에는 참 좌파스러운 사이트였는데 지금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 하나의 인물로서 여성.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20, 30대 여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이 여성적 시각에서 네. 한 사람을 보고 있다는 맞습니다.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대도 이제 2030들도 잘 몰랐지만 사실은 지금 막 40, 50대 여성들도 네. 설란영이라는 인물에 네.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맞습니다. 이랬다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설란영을 발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히 좋은 표현이에요. 예. 발견한 거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 586 뭐 386 그 운동권 다 남자만인 줄 알았더니 맞아요. 그게 아니라 뒤에서 정말 이렇게 묵묵히 가정을 건사하고 그러니까요. 자기 지조를 지켜온 이런 여성 운동권이 있었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이런 운동 경력을 다른 어떤 훈장이나 다른 뭐 자리랑 바꿔먹지도 않았네. 예. 이런 약간 정말로 순수한 운동권의 나이든 모습 이런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설란영 여사가 토론 배틀을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 네. 얘기했잖아요. 작은 엄마한테. 작은 엄마 기억나세요? 나야 작은 엄마? 아니요. 작은 엄마 모르세요? 나다 작은 엄마 그래서 작은 엄마 이제 김혜경 씨한테 토론했으면 토론은 못할 이유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김혜경 그 후보 부인은 안 하겠다 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파리쿡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들어가서 설란영으로 검색을 했는데 네.
약간 여기도 이제 뭐가 들어갔는지 파리국에 꼭 설란영 씨에 대해서 네. 좋은 반응만 또 있는 건 아니네요. 아 그렇겠죠. 예.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이 설란영이란 제목으로 계속 글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를 떠나서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약간 깜짝 놀랐던 게 그런 설란영이 참 재밌고 신기하다라는 네. 반응을 보인 네. 그 후배가 무슨 평소에 정치에 엄청 관심 있고 막 이런 거 하는 후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왜냐하면 그전 네. 뭐 아까 김대남 얘기도 했지만 네. 그 대통령 영부인의 지금 부정적인 측면들이 을 많이 저희들이 겪었고 네. 그리고 그 전에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 한 8년 동안에 대통령 부인의 부정적인 것들을 너무 봐왔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작용 반작용이 네. 있고 그래서 설란영 후보 부인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네. 이걸 가지고서 무슨 뭐 전략이니 어저께 김종태 비대위원장이 후보자 토론이라도 하자고 했잖아요. 네. 후보자 그걸 부인으로. 가지고 단순한 뭐 당략 차원에서 아주 뭐 꼼수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 꼼수를 갖고 지금 국힘을 비난해. 너무 웃기잖아. 아니 근데 꼼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쵸, 말도 안 그쵸. 된다면서 네, 그런 식의 네. 꼼수라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되씌우는 데는 그렇죠. 예. 선수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어 이렇게 제목을 나왔군요. 우리가 설란영 마케팅이 먹히고 있다. 네. 그래서 설란영 마케팅 그러면서 그리고 동시에 설란영의 발견. 네. 설란영의 발견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설란영 여사를 왜 제가 10몇 년 전에도 한번 14년 전에도 예. 한번 만나서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저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뛰어들면서 설란영 씨가 이게 화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제 시야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20, 30대들이 보기에는 설란영이라는 인물이 정말 이 설란영이라는 인물을 새로운 각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네. 지난번에 저기 네. 그 일반 지지자들이 만들어서 만든 설란영 네. 씨 나오는 포스터 네. 그게 그 인터뷰에 썼던 그러니까. 사진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되게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참 신기하네요. 예.